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옥천 진행자 오한흥입니다. 몇 번째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번 주 녹화가 세 번째입니다.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잘해보려고 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냥 평상시 하는 대로 되면 미끄럽게 무난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이 의식하고 지나치게 잘하려다 보니까 방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방송 진행하다 보면은 이 게스트가 초청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꾸로 진행자도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두 분 참 편한 분들 모신 것 같아요. 일단 내공이 탄탄하게 느껴지는 우리 이번에 여성 당선자, 선출직 당선자는 처음이죠. 우리 박정옥 옥천군의회 당선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지역구 출마해서 나선거구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된 박정옥입니다. 두 번째 손님은요. 옥천에 요즘 내가 바깥 어디 나가면은 옥천에 체면을 격을 높여주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옥천이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다소 보수적인 그런 동네인데 여기에서 진보당 후보를 배출했다는 그런 인사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좀 놀랐고 우리 진보당 후보로 나와서 득표율 1위로 당선됐죠. 전체 우리 송윤섭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남에 살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당선된 송윤섭입니다. 인사가 너무 짧아요. 네. 어땠습니까? 이 선거 치르면서 네. 이번 선거에서 나는 당선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응? 우리 네. 우선 박정옥 당선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처음에는 비례대표로 출마를 할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이 낫겠다는 제의를 받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우선 제가 면장으로 근무한 동의면을, 경로당을,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나와도 당선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초임 발령을 의원면에서 받았는데 초임 발령을 받아서 의원면에 1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이원, 군서, 군북 4개 면을 제가 분석한 결과 동의는 면장을 재직했고 이원은 10년을 근무했고 군서와 군북은 제가 이제 군청에서 근무할 때 단체장님들이나 의원 출신이거나 지역에 좀 활동하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어서 아는 분들이 나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분석한 결과는 당선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네요. 결심할 때쯤이네요. 굉장히 네. 빠른 건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 잘못하면 유권자들이 이게 만만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만났을 때는 다 당선시켜줄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출마를 처음이잖아요. 순진해서 몰랐구나. 네, 잘 몰랐죠. 해준다고 하면 다 해주는 걸로 생각을 했죠. 예, 다들 그 얘기 듣고 나온답니다. 네. 자, 우리 송윤섭 당선자님. 사실은 이제 저의 정치적 행보는 개인적인 결정들이 아니었고 제가 속해 있는 농민단체 농민의 결정사항이기도 했고 진보당의 결정이었는데 실제 이제 고향이 여기 옥천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 선출직에 아무튼 본인 스스로 후보로 나서는 거는 한 번도 설정되지 않았던 일이었고 역할을 이제 부여받는 상황 속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32년 옥천에서 살았으니까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당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나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 이렇게 검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건, 저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건, 그러니까 결국 농민들의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다 고령자고 선거의 경험이 없고 지역 선거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는 그런
기존의 선거 문화라는 게 있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아무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할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은 이름을 알려내는 거, 플랜카드로. 보통 이게 사진이 걸려 있는 플랜카드를 내걸면 저놈 이거 뭐 나오려고 하나 보다 이제 뭐 이렇게 짐작들을 한다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1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뭐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뭐 별반 없었고 아마 이제 예비 후보 하는 과정에서부터 선거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도 하고 관심들을 뭐 보였던 것 같아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여론이 더 찬 소리는 듣는데 도저히 이게 가늠이 안 되니까 되게 막막했었고 제가 속해 있는 안남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어떤 선거판하고는 좀 다르게 주민들의 의사가 이렇게 표출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개표 직전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결과는 대단히 저희도 아무튼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득표율을 얻게 돼서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그냥 어쩌다 보니 당선이 되는 게 아니라 득표율 1위로 당선이 됐고, 그러니까 진짜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당으로 나와가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해야 될 일, 특히나 농업 농촌과 관련된 의정 활동들은 반드시 제 숙제로 남아 있는 과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진보당이라는 그 당명은 옥천서는 굉장히 생소한 당명이거든요. 네, 저도 좀 생소해요, 그 부분은. 실제 창당이 된 지는 지난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전에는 민중당이었다가 해산이 되고 나서 진보당으로 만들어진 거고 지역위원회, 옥천 지역위원회는 그러니까 그 초에 만들어져서 옥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제가 진보당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의당 내지는 진보 정당의 대명사처럼 진보당을 이해를 해주는 거지 진짜 당명이 진보당으로 이해해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예. 지금까지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진보당 송윤섭이 아니라 안남 사는 송윤섭입니다가 더 통했다는 그 증거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진보당 내에서 우리 송윤섭 그 당선자는 위상이 뭐 우리 옥천말로 겁나게 높아질 것 같아요. 응? 당을 위해서도 끌고 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저기 호칭이 좀 문제인데요. 당선자라고 하는 건 이 세 글자라 잘 맞지도 않아요. 그래 저기 7월 1일부터는 제가 의원님으로 이렇게 모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이 기회가 된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박면장님으로 호칭해도 괜찮겠습니까?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하여튼 저기 그 호칭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 두 분 다 하신 일이 좀 많고 그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네. 뭐 재미있었다든지 아니면 잊지 못할 그런 그 유권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런 에피소드 있나요?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잠깐만. 제가 이제 그 출마를 하겠다고 돌아다녔을 때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이제 물론 속마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없었고 그리고 동의면에 출마자가 없었거든요. 이원에서 2분이 나오고 군서에서 1분 나오고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닐 때 거의 반겨줬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기보다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비례대표는 여성의 그 특별한 우리 문화라든지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정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비례대표라는 그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지역구로 나가서 선거 운동을 해보니까 아직도 저가 여자라는 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게 많았었어요. 뭐냐면 사업장을 아침부터 만약에 가면은 그 사업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재수없게 여자가 왔다 가서 그래.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직도 그런. 그리고 또 아침 일찍 남자분들은 이 가정 방문도
때로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찍 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근데 저는 또 여자라는 것 때문에 다른 집에 일찍 가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여자가 진짜 정치를 한다는 게 이런 부분이 참 어렵구나. 제가 공직에서 생활을 할 때는 그런 거 없이 생활을 했었는데 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는 여성이 정치를 참여하는 것이 일단 이 운동 과정에서부터 너무나 어렵구나 하는 거를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성 공무원들이 제가 처음에 공직 생활할 때보다 많아졌잖아요. 거의 뭐 3분의 2를 넘겨서 반도 이제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여성들이 공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에도 참여를 할 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생각하고 여럿이 바라볼 때 보지 못한 곳을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성 정치인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걸어갔다는 걸로 일단 저는 후배 공무원들한테 길을 터줬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선거 문화가 좀 바뀌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어려움, 여성이라는 그 어려움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 선택된 사람들로서 선거 문화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고맙다고 일단 얘기하고 의정 활동 중에 진짜 이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옥천군 전체를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 선거 문화를 사실은 우리 옥천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동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아까 저기 우리 송인섭 그 당선자께서는 옥천 벌써 생활하신 지가 32년이 된 거예요. 네, 네. 젊은 날 다 보냈네 여기서. 예, 예. 예. 결혼도 여기 오셔서 하신 건가요? 여기에서 시작됐죠. 사모님은 원래 어디세요? 처간? 청산. 청산입니까? 예. 완전히 그동 많이 봤던 완전히 소리 옥천 사위 되시고 네. 예. 아니 그런데 사실은 옥천서는 그 농민의 활동했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그 강성으로 이렇게 오인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그 초창기에는 농민회하고 농협하고 갈등도 의외로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옥천은 특이하게 농민회하고 농협하고 지역의 농정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어우러지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감지가 돼요. 이번에 그 송윤섭 당선자도 사실 개인의 돌파력도 돌파력이지만 그런 그 분위기도 저는 상당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기 청산의 사회인 줄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같이 또 보긴 바꿨네요. 네. 한번 저기 재밌는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 뭐, 분명 청산떡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약에 저희가, 농민단체, 농민의 활동만 지역에서 계속 고집 부리면서 했으면 아마 이런 지역 정치판에 입문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더 외롭게 싸웠어야 됐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농업 농촌의 심각하고 농촌의 문제,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지역 정치판에 입문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평가받는 과정에서는 또한 다르게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농업 문제가 지역 문제이고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뭐 안남에서 아니면 옥천 여러 부문에서 그러니까 자치 활동을 했던 그런 구체적인 활동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동안 이제 좋은 평가들을 받고 뭔가 궁금했던 사정이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번 선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약을 만드는 과정도 제가 사는 곳에서 제가 활동하는 곳에서 과제로 설정됐던 부분들 가장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웠던 부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많이 공감을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른들한테 안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남 어머니 학교 이야기를 하면 처음 2003년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른들이 공감하면서 눈물바람 했던 것처럼 경로당 분위기가 또 그렇게 싸해져요. 20년 전 다시 그 기억을 되살릴 만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안남 할머니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뭐 연출되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었다. 송윤섭이라고 하는 그냥 개인적인
군의원 당선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출보다는 우리 그 농촌사회가 우리 마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받아 안고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일로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나눴던 것들이 민심을 사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현실은 답답했던 게 그렇게 공감하고 눈물바람까지 비쳤던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1번이야, 2번이야. 뭔가 공감을 얻었다 해서 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나오는 얘기는 그런 과정이어서 참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그 생활 속에서의 어떤 활동과 정치의 임무는 참 큰 벽이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마음까지 다 헤아려서 진짜 생활 정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우리 옥천에 저도 이제 거의 객지 나갈 기회 없이 옥천에서 쭉 그 언론 운동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그 변화가 나는 느껴져요.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나태할 수는 없지만, 나태하면 안 되겠지만, 옥천 나는 그 역동성도 있는 동네고 꽤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동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참 진짜 그 한편 감동스러우면서도 한편 허탈한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이야기 다 듣고 눈물바닥까지 만들어질 뻔한 상황에서 그래서 1번이야 2번이야 이 얘기는 진짜 그때는 진짜 아무리 저 언변이 좋아도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예? 예. 그때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2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래도 4번을 드러내야 네, 되는데. 뭐 또 그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그 나온 얘기는 2번, 3번 만나면 조금 더 공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선거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원칙을 3바퀴 돈다, 3번 만난다. 뭐 그렇게 해서 진짜 재밌는 얘기는 그 신발이 닳도록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건데 진짜 신발이 닳는 그 신발 뒤축이 닳았던 그런 이제 신발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몇 컬레예요? 그러니까 그 뒤축이 닳아서 바꿔 신기까지 하면 2컬레 정도가 네. 뒤축이 좀 닳았던 거죠. 1년여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신발 2컬레가 닳았어요. 그러면 보수로 따지면 대략 신발 1컬레가 몇 보 정도 될까요? 평생 뭐 모르겠고. 우리가 보통 하루에 건강하려면 10,000보 정도 걸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저기 송 당선인은 뭐 평생 걸어야 될 거 거의 다 걸었겠는데요. 뭐 그리고- 그 덕에 제일 열심히 준비한다, 이런 후보 처음 본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소리들을 좀 들어. 저도 사실은 청산서 몇 번 뵀죠. 예. 근데 결혼하고서 처갓집 제일 많이 간 시기이기도 했겠네요. 아, 그렇죠. 자, 우리 저기 박 당선인 아니 저기 저 이제 마이크를 한번 옮겨보기로 하고요. 저기 우리 박정옥 당선인 네. 그 진짜 그 수식어가 많아요. 응? 여성 최초라는 거 이런 거. 사실 이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가슴 짠한 부분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그 성평등 문제라든지 사실 시골서는 그 의제로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좀 그 아직은 좀 대한민국 흐름은 그렇지 않은데 옥천은 아직 그런 면에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아 보여요. 네. 그 많은 여성 것 문제에 같아요.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진짜 의정 활동하면서 사실은 이 의회가 그 집행권을 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집권당 그 후보로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네. 진짜 이것 하나는 내 놓치지 않고 꼭 해내야겠다. 응? 군수를 설득하든 도지사를 설득하든 응? 아니면 동료 의원들을 그 설득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한번 그 대표 공약 뭐 1개도 좋고 2개도 좋습니다. 꼭 해보고 싶다는 그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저는 뭐 여성을 뛰어넘어서 일단 옥천군이 발전하는 데 중점을 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그동안 하면서 뭐냐면 관광 자원을 발전시켜야 소득이 늘어나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관광의 균형 발전을 내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이면에 있을 때 그 유채밭
그 친수공원의 유치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동이면 하면 금강유원지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금강유원지 하면 옥천이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옥천을 얘기하려면 금강유원지부터 하고, 금강유원지는 상행선, 하행선이 다 오잖아요. 여기는 사람을 저희들이 일부러 불러들이지 않아도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시키고, 그리고 각 면에 자원들이 많잖아요. 뭐 장룡산이라든지 이원의 묘목이라든지 군북의 부소다막을 비롯해서 면별로 많기 때문에 이곳을 한 군데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패키지로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북에서 입장을 하든 동의에서 입장을 하든 어느 곳에 입장을 하든지 여러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전국에서 옥천이 교통이 가장 오기 편한 지역일 거예요. 아마 편리한 지역. 하루에 왔다 갈 수도 있고 와서 머물다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에서 만약에 만나기로 하면 옥천이라는 지역에서 만난다면 서로가 시간도 절약되고 만나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관광적인 면에서 균형 발전을 시켜서 활성화시킨다면 옥천이 잘 사는 그런 관광객이 많이 와서 머무는 인구는 많지 않더라도 와서 머물다 가는 인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부강한 옥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쉼없이 막 달려왔어요. 방송 시작한 지 벌써 한 30분 다 돼가는데요. 잠시 쉬어갈까요? 네. 네. 우리 박정옥 당선자님의 신청곡입니다. 잠깐 신청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비를 맞으며 험한 게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끝없이 기나긴 길을 따라 꿈 찾아 걸어온 지난 세월, 괴로운 일도 슬픔의 눈물도 가슴에 묻어놓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 언제까지나 나의 노래, 사랑하는 당신 있음에. 언제까지나 나의 노래 아껴주는 당신 있음에. 하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비 머나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지금 들으신 곡은 이미자의 인생은 나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있는 방송은 옥천 공동체 라디오 FM 104.9MHz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주위에 좀 많이 권해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송인섭 대표님께서도 꼭 그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것만은 한번 꼭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당선되고 나서 이제 뭐 인사드리는 과정 속에서 120만 원은 언제 받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제가 이제 농민수당 120만 원을 실현하겠다 이제 뭐 이런 거였는데 농민수당이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소한 농촌이 굉장히 아무튼 어려운 건데 누구나가 선택하는 곳이 아니고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애쓰는 삶인데 여기에 이런 활동들이 사회적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과정들이 더 전체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더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활동들이 농촌에서 사는 것들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일들이 좀 지속 가능하게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과정이 농민수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민수당이 그 숫자 노름으로 그냥 그 충청북도 조례에서 50만 원으로 결정된 것들은 좀 그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농민들의 여건에 조금이라도 격려해주는 농업 정책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거면 월 10만 원, 최소한 연 120원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금액으로 표현을 했지만 농민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농업군인 옥천군에서 농민이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좀 대우를 받을 때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대표 공약으로 했던 부분이고 실제는 이제 머릿속에서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더 체감을 했던 부분들은 주거 환경이 너무 불량하다는 거. 고령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삶의 여건이 너무도 불량하다는 거예요. 주거 환경 그렇고 먹거리, 밥상 차림이 너무도 형편없어서 핵심적으로는 면 단위의 그런 돌봄 공동체, 통합 돌봄 공동체가 생겨서 점심 한 끼 정도는 밥상을 좀 책임지도록 하는 거, 주거 환경 팀을, 전담 팀을 만들어서 다 새 집으로 고쳐줄 수는 없지만 당장 살면서 불편한 부분들은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돌봄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 체계를 갖춰보자 이제 뭐 이런 것들인데 진짜 농민들은 순수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불량한 조건에서 살고 있어도 굉장히 만족하세요. 옛날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나라 살림 걱정하는 게 농민들이에요. 그 와중에 그래서 옥천군 안에서는 만큼이라도 그 진짜 평생 일하면서 남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애써서 농사진 분들의 노후를 좀 지자체가 좀 챙기는 그런 일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산 밑에 동이면 그 석탄리 살은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비를 맞으면서 이야기해야지 그 애로를 알 수 있듯이 이 책상에서 농촌을 걱정하는 것과 농촌에 태어나서 또는 농촌에서 살면서 이렇게 그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 농업 부분은 과감하게 지금 우리는 공동체적인 요소를 얘기하지만 사실 이걸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그냥 아주 과감할 정도로 여기다 투입을 하는 게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어요. 농민들을요 준 공문식으로 아주 한 달에 10만 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언발에 오줌 넣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저기 송당선자님 말씀처럼 이건 그 금액 그 숫자 노름이 아니라 그 가치 의미를 지금 강조하신 걸로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작되면서 전 됐으면 좋겠고요. 되면은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 수준이라든 이런 것이 좀 나아진다는 전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희망이 보일 때 그 나아지는 속도라든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 두 분의 그 대표 공약 이외에도 물론 많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꼭 해보고 싶은 한 가지 정도씩 꼭 해보고 싶은 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은 지금도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다수를 점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 항상 그 정치적인 논리로 이게 비화되기 쉬워요. 막상 의정 활동을 접하면은. 그래서 중요한 게 진짜 그야말로 풀뿌리 그 주민자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의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쭉 해왔어요. 네? 이게 정파를 뛰어넘어서 의원님들끼리 그냥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이 지방자치, 즉 풀뿌리의 가치를 어떻게 공유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저기 박정옥 당선자님, 네. 일단 그 저기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그쪽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이걸 그 의정 활동을 해야지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사실 심한 분들은 이 풀뿌리 기초자치단체는 정당공천대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 나온 지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 예, 물론 어떤 당에 소속이 돼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을 전혀 무시한다는 것은 또 있을 수 없겠지만 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옥천군을 발전시키고 주민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업이라면 당을 뛰어넘어서 그런 일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영역이긴 해요. 네.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송당 선자님께서는 사실 진보당 이게 전국에서도 드물게 지금 딱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외로운 섬처럼 이렇게 이제 당선된 분이기도 하거든요. 송 의원님이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정말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저는 찬성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당론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의외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수정당의 힘은 주민들한테 유익한 걸 거의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안 되면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이제 상대 당의 그 의원님들의 마음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는 자기 노력을 좀 나는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라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사실 총당선자에 대해서는 이미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 1위로 그것도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옛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저는 이제 최근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뒷얘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사실 적었고 당선되고 나서 지금 한 20여일 사이에 내가 어떻게 활동하는 것들이 풀뿌리 정치, 생활 정치를 구현하는 방식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마음다짐하는 것들은 지금 이제 그 거버넌스 형태의 어떤 중간 지원 조직들 얘기 많이 하는데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가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 내가 임의의 단체 활동을 할 때는 내 눈에 보이는 여타의 활동 공간에도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지역 정치의 일꾼으로 이렇게 지금 신분을 가진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공론의 장에 참여하고 광장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역할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진보당을 뛰어넘는 옥천 안에서의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정지원단을 꾸려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옥천이 지금 필요한 다 전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선도적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부분대로 또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으로 당을 뛰어넘는 형태의 어떤 조직 구성, 의정 지원단을 좀 꾸려서 각계각층의 일상적인 내용들을 좀 담아내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의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문별로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 광장을 만들어서 의견을 모아내고 그 과정이라면은 다른 당의 의원님들 역시도 수기 과정에 같이 동참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로지 이제 국민들이 보일 테니까 그렇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잘할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 믿음으로 끝난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게 채워갈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바로 그 부분을 저는 그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의회와 우리 옥천 그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예를 들면은 의회가 끝나고 또는 회기 중에라도 지금 안에서 그 어차피 그쪽 그 의정 활동은 지금 그 다 영상으로 담아 놓거든요. 기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하고 함께 공유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알리고, 알리는 과정은 또 자연스럽게 그 주민들한테 이 풀뿌리 교육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일 문제는 무관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우리 소위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 우리 그 공동체 라디오하고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면 좋을까요? 박 단장님. 그거는 오 대표님이 고민해서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이제 또 앞으로 가면서 시대의 또 변화가 또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고 하니까 지금 당장이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네요. 이제 옥천은 나름대로 이제 옥천신문이라고 하는 지면으로 만나는 광장이 있었는데 그 한계를 좀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라디오 방송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 이런 일상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그 방청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뭐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회 활동들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 촉매 역할이 반드시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군의원뿐만 아니라 군수 후보, 도의원 후보,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책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에 있는 이런 그 언론 매체들을 아무튼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의 나눔, 굳이 이렇게 뭔가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나눔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나눠진다면 의정 활동도 훨씬 더 생기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의회가 이제 개원이 되면은 정기적으로 이제 회의 끝나고 나면은 의정 활동 마무리하는 그런 그 시간이 오면은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것은 그 전에도 보면은 의회 개원하면은 방청석에 방청객이 한 5명 내지 10명만 있어도요. 의원님들 발언하는 일단 감도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무관심을 또 즐기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되도록이면 투명하게 소통하고 되도록 주민들이 의정 활동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역할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조금 저는 아쉬움을 느꼈던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옥천의 관광자원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셨잖아요. 사실은 관광자원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역사에서 또 인물에서 이렇게 찾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미 정지용 선생님을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금관문화원장을 먼저 타시고 한국 언론계 그 사표로 얘기하는 우리 고장 출신 송건호 선생님 일정 정도 지금 예산 들여서 그 생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터 정리 정도는 해놨거든요. 이런 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저는 그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여튼 언론개혁의 그 성지로 발돋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예, 뭐 제가 먼저 결국은 지역이 건강해진다는 얘기는 지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이렇게 고정된 형태로 이게 그랬었어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좀 만들어내는 것, 생활 속에 자리 잡도록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결국은 그래야 지역 관광이라는 것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읍내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청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예, 청산 면민들이 좋아를 하는 생선국수 축제가 거기서 먹거리 하나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청산은 청산현이라고 할 정도로 깊은 역사가 있고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고가들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지역의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조명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옥천 주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요소로 그런 문화적인 자원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출현될 수 있도록 큰 폭의 그림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탁 떠오르는 게 청산하면은 사실 동학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네거든요. 이 동학은 이 자체 그 담고 있는 의미도 대단하지만 그 얘기는 곧 그 아까 박정옥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스토리가 들어가야지 관광도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청사는 내가 볼 때는 이 동학 부분에 대한 그 스토리 발굴, 그리고 이걸 다듬는 작업 이런 걸 통해서 그 생선국수라든지 이제 이런 그 먹거리하고도 결합이 될 때 이게 지속 가능할 거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같은 것도 훨씬 더 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저기 동이면이나 네. 그 우리 그 선거구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보이죠. 스토리가. 네, 스토리가 없이 또 관광을 개발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반드시 스토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 인물이 나는 이제 송건호 선생 정도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대한민국 언론, 지금 언론이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태까지 왔거든요. 사실 언론이 지금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송건호 선생님은 대한민국 언론인들의 사표거든요. 굉장하신 분이죠. 그래서 꼭 우리 박 당선자께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네. 거의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신청곡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저기 우리 송윤섭 당선자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김원중의 바위섬 들려주시죠.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
살고 싶어라.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돼가네요. 시간 금방 가죠. 네. 저기 끝으로 한 말씀씩만 듣고 오늘 그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가 곧 개원할 텐데요. 개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 또 새 집행부에 바라는 말 다 묶어서 대략 한 1분 정도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공동체 라디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앞으로는 더 좀 저도 이 방송을 할 때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의회가 개원이 된다면 뭐 저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군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하면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발맞춰서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또한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얘기가 매력적이네요.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에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결기가 보이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송 당선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선보 내에서 이제 공약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제안했던 거는 뭐뭐를 함께 합시다였는데, 그거는 너무 약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뭐뭐를 하겠다로 강한 어조로 이렇게 공약을 얘기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받아서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는 뭐뭐를 하겠습니다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진짜 간절한 마음은 뭐뭐를 함께 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 지금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이런 어조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우리 그 공무원들, 뭐 주민들 모두 다가 행복하게 사는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옥천의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노력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그런 어조로 그런 활동의 행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되고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기대가 크고요.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 어떤 특별한 순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한 분은 그 진보정당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행보를 보여준 이 동네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모셨고, 또 나머지 한 분은 그 우리 고장 그 의정사상 처음으로 선출직 여성 그 대표가 여성 당선자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을 모신 거고, 이후 방송은 섭외되는 대로 어떠한 형식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앞으로 그 의정활동 중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방송에서도 되도록이면 모실 수 있는 핑계를 자꾸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대충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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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통화 가능해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대략 한 시간은 한 5분 정도 해서 내가 저기 진행할 테니까 요 끊지 말고 이대로 하면 돼요. 예. 네. 저기 이번에 계룡시 시의원이시죠?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네, 시의원으로 당선된 우리 동이면 그 현동리 출신이시죠? 예, 맞습니다. 조광국 당선자 모셨습니다. 먼저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 친지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우리 고향에 있는 선배님, 후배, 우리 친구들한테 지인 찾기를 통해서
계룡 씨의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그렇군요. 기회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이면 현동리에는 형님들이 살고 계시죠? 네, 큰형님하고 셋째 형님이 살고 계시고요. 예, 예. 큰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계십니다. 예. 사실은 그 계룡시가 군사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와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입후보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예, 우리 조광국 당선자께서는 그동안 아주 열심히 활동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운이 좋았고요. 겸손하시군요. 네, 그동안에 5번 출마해서 떨어지고 6번째 도전해서 아우. 성공을 했는데 네.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일할 수 있는 자질은 있는데 그 안에 많이 떨어진 걸 보고 동정심이 많이 형성됐습니다. 네.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잡은 기회니까 더욱 계룡 시민들한테 헌신할 수 있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향은 형님들이 살아 계시고 지금 어머님도 살아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 예. 예. 자주 오시나요? 제가 불효자라서 자주 못 가 뵙고 전화 통화 좀 드리고 앞으로는 진짜 이번에도 효도 한번 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어서 당선됐으니까 한번 이제 마음을 다잡고 자주 찾아뵙고 어머님 살아 계실 동안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애청자들 앞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뭐 자주 오실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조광국 당선자는 옥천중학교 나오셨나요? 예, 옥천중학교 30회입니다. 아, 30회. 그리고 예.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5회고요. 아, 옥천고등학교 5회. 예. 예. 여기 고향에 그러면 친구들도 많이 있겠네요. 친구들이 많죠. 음. 동네별로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귀향해가지고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가끔 전화하고 또 SNS를 통해서 요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안부 주고받고 해요. 예. 예. 앞으로는 어쨌든 이제 의정 활동하느라고 바쁘겠지만 예. 지난 시간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고향에 대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모교 발전에도 예. 후배들 또 어쨌든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후배들하고도 소통을 좀 자주 해주시고 고향에 자주 오시고 우리 오시면은 잊지 마시고 저희 방송국에 오셔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저명하신 오 대표님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예. 하여튼 거듭 축하드리고요. 예, 예. 하여튼 앞으로 의정 활동 잘해서 의정 활동 잘해주시는 게 고향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조광국 당선자님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예. 고향을 위해서도 헌신적인 모범적인 그런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말랑말랑 옥천을 시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젠 당신이